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스코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의 리복 캄넬 내용이 등재가 되었죠. 자, 지금 이 아스코 가이드라인에서 리복 캄넬이 언급이 되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거의 얘는 승인이 날 거다라고 아예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HLB 주가 흐름은 예상보다 강하고 더 오랜 기간 대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3월 19일 날 업데이트된 내용이죠. 진행성 간세 포함에 대한 전신치료 아스코 지침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쭉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티센트리 아바스틴, 임핀짐주도 가장 크게 52%, 또 25%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지금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있죠. 많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이제 임핀즈 임주도 티센트리 아바스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자, 지금 이 티센트리 아바스틴이 상당히 큰 이런 이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이 위장관 출혈 그리고 내시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효과가 얼마 되지도 않는 임핀짐주도가 25%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된 약물이 바로 리보캄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 이제 쭉 진행이 쭉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리보사르니까 캄넬주맙의 이 데이터가 상당히 양호하죠.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진행성 간암에 대해서 상당히 이 독보적인 효과를 가진 그런 약물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죠. 뭔가 위태위태합니다. 티센트리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1차적으로 권고가 되는 그런 약물인데 약점이 좀 많다 보니까 임핀짐주도 PFS 지표를 만족시키지도 못한 그런 약물 쪽으로 이동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도 뭐 현재 상태로는 가장 좋은 데이터이다 보니까 상당한 지금 이 불편함 또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써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리보캄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하는 특별한 약점이 없는 그런 약물이죠. 자, 그래서 절제 불가능한 이런 간암 환자 542명이 포함되었고, 자, 그래서 환자 대다수가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출신 아시아인이었고 나머지는 유럽이나 미국 출신이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 출신의 HR 데이터가 더 좋죠. 사망 위험도가 45%나 낮아지는 가장 좋습니다. 얘가 따로따로 띄어서 본다면 가장 사망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약물은 이 리보캄넬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연구에서는 캄넬주맙과 리보사라의 병용요법이 소라페닙에 대해서 OS가 유의하게 개선이 되었고 PFS도 병용군에서 크게 개선됐죠. 크게. OS는 세계 최장 OS고 PFS도 크게 개선이 되었다. 3, 4등급 A는 병용요법 그룹에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았고 그리고 뭐 이런 인브레이브 105 혹은 히말라야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구나. 소라페닙이 기준이었는데 소라페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데이터는 뭐 워낙에 좋게 나온 걸 이미 알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등재가 됐다.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파이널 리뷰가 아마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파이널 리뷰가 진행이 되고 나서 3월 13일자 업데이트에 이렇게 리복 함넬이 등재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3월 29일 날 파이널 리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겠죠. 주총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뭐 주총에서 나오는 뭐 이런 이야기 상당히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 아마 전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과 그리고 여기에 등재됐다 이런 소식이 이제 뉴스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뉴스로 나오게 되면은 아주 이거는 뭐 그야말로 급등 재료죠. 급등 재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간암에 대한 허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엄청나게 높아진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PBM에도 계속 등재가 연이어서 되고 있는데, 아스코 이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도 리복 함넬이 이렇게 상당히 좋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었다라는 것은 가이드라인이죠. 아스코 진행성 간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는데, 자, 지금 이거는 허가가 난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허가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졌다, 정말로 많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죠. 어제 이 FOMC 결과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FOMC 결과도 아주 좋게 나왔고, 자, 지금 미증시도 크게 또 상승으로 마감했고, 비트코인도 강세로 전환을 했죠. 다우가 1% 올랐고 나서 1.25% 올랐고, 비트코인도 크게 급등했습니다. 자, 67,800까지 9%나 급등을 해버렸죠. 자, 이런 지금 이 분위기다. 그러면 증시는 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HIB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도 개별적인 호재,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강력한 호재가 지금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게 되면 이 시장에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높기 때문에 HB그룹은 상당히 이 상승 파동이 예상보다 상당히 길게 크게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